네. 자,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시장이 쉴 것이다. 보통 쉬어간다. 뭐 지금까지 그러한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재미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은 우리 코스피 신고가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자리, 중요한 자리가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그러면 과연 여름장이 있을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여름장 쉬어갈까요? 보통 여름장 하면은 한 템포 쉰다, 재미없다, 휴가나 갔다 오지 뭐. 보통 그런 분위기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지금 또다시 예전과 같은, 지금은 상당히 예전과는 다른 그러한 모양새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막 여름에도 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종합지수가 신고가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볼 때 지금 뭐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을 시작하는 그러한 종목들이 꽤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기 종합지수를 보면 종합지수도 상승이지만은 뭐 많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새롭게 이제 지수가 신고가가 나게 되고 또 종목들의 이렇게 움직임이 의미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럴 때는 항상 시장은 어때요? 뭔가 변곡이 시작되는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전에도 그렇습니다. 횡보는 하였지만은 그 사이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 얼마 전에 보면 포스코도 어떻습니까? 시장이 조정 시작할 때 우리 연초에 보세요. 연초에 1월, 2월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조정 들어가기 시작을 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이후로 어때요? 포스코 상승했죠. 그래서 시장은 조정한다지만은 종목별로 접근을 할 때 오히려 강세가 시작되는 종목은 시장의 어느 곳에서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렇긴 한데 이번에 지금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전체가 아닌 소수의 어떤 몇몇 종목들이 이렇게 나가기는 하였거든요. 근데 그 소수라 하더라도 결국 그 숫자는 작은 숫자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지금의 분위기로 본다면은 상당히 의외로 많은 종목들이 또 이러한 포스코 같이 뒤따르는 그러한 종목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조정에 들어갔죠. 조정에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코가 상승하기 전에 우리는 투자자들은 어디에 지금 다 가 있었나요? 어디에 시선이 다 가 있었습니까? 이때 시선의 초점이 우리 투자자들의 초점은 다 어디에 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 한참 상승을 달렸던 그러한 어떤 반도체 이러한 종목들에 우리 눈이 가 있었죠. 네. 삼성전자 그때 올라가게 되었고 삼성전자가 그때서 이제 저기 10만 원을 바라보는 그러한 상승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도 어때요? 하이닉스는 좀 더 갔죠. 하이닉스는 오히려 강해가지고 3월 달에 이제 고점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러한 종목들 저기 반도체라든지 그때 보면 또 자동차도 많이 갔었죠. 기아 이러한 종목들 기아는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아도 보면 2월 달까지 이렇게 상승이 되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때 잘 보아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때 소문 있죠. 소문이라든지 어떤 그 이슈 이런 것들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슈퍼 사이클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반도체가 모듈해 가지고 제품들이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반도체는 무궁무진하다. 상당히 앞으로 멀리 갈 것이다. 주식이 상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기아는 어떻습니까? 이때 기아도 이때 보면은 어때요? 소문이 참 좋았죠. 이때 너무너무 그 뉴스가 멋있었습니다. 그때 뭐가 나왔습니까? 애플카가 나왔잖아요. 애플카. 그래서 애플카가 기아하고 협력한다더라. 그래서 기아가 애플카를 생산하기 위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더라.
그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아가 아주 급등을 하였죠. 그래서 이제 기아가 처음으로 저기 10만 원을 찍는 그러한 기염을 토하였는데 그때가 이제 1월, 2월 이렇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 자동차 전망이 있다 해가지고 매수하자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어요. 저도 보니까 그때 보니까 주위에 주식 안 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기아차 샀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이제 몇 달 지나가지고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때 기아차를 샀는데 애플카 한다더니 아이 못 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때요? 흐지부지 되어버렸죠. 그 흐지부지 되는 바람에 지금 주가가 빠져가지고 나 이렇게 손실 봤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저기 그 반도체와 이제 이러한 자동차,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큰 상승이 보였었죠. 자, 근데 여기 잘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가기는 갔어요. 고점이 나오고. 그리고 대중들이 그렇게 많이 매수를 할 정도의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좀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그것이 아니라더라도, 자, 여기 보세요. 기아가 이제 이렇게 쭉 상승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달리고 있다가 신고가 났죠. 8만원, 9만원, 10만원 찍고 이제 10만원을 드디어 찍었습니다. 드디어 10만원을 찍었는데 그 위에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 땅 하고 내려오죠. 8만 5천원까지 딱 내려옵니다. 이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람들은 그래도 10만원을 찍었잖아. 오히려 주식이 싸구나. 다른 때는 보면은 주식이 빠지면 겁먹어요. 이러다가 빠지면 어떡하지 라고 겁을 먹게 되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보면은 이렇게 하락이 딱 나오게 되거든요. 하락을 딱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더 좋아. 저점 매수할 기회야 하면서 여기서 잔뜩 사버렸다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어때요? 잔뜩 사버리고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하면서 매수를 하였는데, 여기가 어때요? 고생을 하러 가는 그러한 기회라기는 그렇는데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흘러서 이렇게 빠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만 5천 원까지 빠지게 되고요.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은 주식을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이게 어때요? 상당한 조정이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주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아도 그러하였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그때 보면은 신고가 나왔죠. 신고가 저기. 자, 근데 신고가가 이렇게 나오기는 하였는데 이내 어때요? 신고가 하면서 이제 10만 원을 앞두고 있는데 주가가 어때요? 9만 5천 원 이상 넘어갔다가 스르륵 하면서 밀려버렸죠. 좋으면은 더 가야 되겠죠. 좋으면은 더 가야 되는데 스르륵 밀려나더니 이렇게 이제 조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8만 5천 원 깨고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눌러주는 게 아니에요. 눌러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고점에 다가왔고 이제는 조정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신호였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많이 사버렸죠.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제 주식을 보는 눈이 있고 시세를 좀 잘 이해를 한다면 그때 기아라든지 삼성전자를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계를 했어야 되죠. 좋은 소리가 나온다, 상당히 떴더라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어떠요? 포스코 같은 종목들이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스코가 이제 거기서 버튼 터치를 해가지고 그때 보면 포스코는 여기서 별 그런 큰 소문이 없거든요. 좋은 뉴스도 없고요. 그래서 조용하죠. 조용하다가 슬금슬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떴던 종목들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고 그때 또 어때요? 저쪽 한쪽 구석에서는 조용히 상승을 해 나가는 그런 종목이죠. 네, 포스코가 상승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5월달까지 이렇게 올라갔죠. 그렇죠. 주도주가 바뀌었죠. 그렇게 상승을 이렇게 해 나가고, 그래서 포스코도 어떻습니까? 이제 40만원 이렇게 올라오게 되니까 어떤 소식들이 들렸나요? 지금 뭐 철강이 모자란다고 하더라.
뭐 이런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 그 있죠. 수요가 이제 수요는 큰데 공급이 모자래 가지고 이런 거 철강석 가격도 오르고 철강주가 오르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른 그림이 보여야지 설득이 되잖아요. 지금 다 보면 그렇습니다.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이유를 보면은 어떻게 매수하냐면은 앞에서 올라온 그림이 있어야지 잘 올라가는 것 같아. 지금 이제 제대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잘 올라왔다면은 더 간다라기보다는 많이 저기 바닥에서부터 상당히 올라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투자자들은 개인들은 어때요? 어느 정도 그림이 보여져야지 이거는 잘 가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섹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막 반도체가 있다고 또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는데 어떻게 선택하냐면은 A라는 종목은 제법 상승이 올라왔고 B라는 종목은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A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올라온 그림이 있으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상승한 그림이 있으니까 잘 간다라고 생각하고 A라는 종목을 팍 사버립니다. 물론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진행 중이나 아니면 초입이다 면 살 수는 있는데 상당히 이제 그 출발이 나와가지고 이격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포스코도 그러한 분위기가 나왔을 때 조정 들어왔습니다. 포스코 모르다가 개인들이 포스코를 많이 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조정이 딱 들어오게 되었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항상 시장은 이러한 원리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상하게 개인들은요, 손실 날 때 보면 항상 이래요. 늦게 들어가게 되고 이미 이격난 것을 좋아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물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시장 지금 어떤 모습일까? 일단은 신고가가 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신고가가 나는데 사실 오늘은 상당히 의미 있는 중요한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시장을 보게 되면. 자, 오늘 어떻는가? 여러분 지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주도주 어떤 종목이 지금 주도주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가는 종목,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 종목 뭐 없을까요? 요즘 보면 잘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 뭐 네이버도 그렇지만 카카오 상당히 지금 보면은 잘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 잘 보겠습니다. 카카오가요. 지금까지 이제 잘 달려가서 17만 원을 이렇게 갔는데, 자, 이제 카카오도 보면은 우리가 좀 저기 이제 마냥 상당히 이제 상승이 나왔죠. 상승이 저기 11만 원대까지 눌러졌던 종목이 17만 원까지 찍었으니까 카카오는 상당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종목도 이격도 이격이지만 이러한 종목의 이제 변화랄까 움직임 오늘 주시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카오 오늘 신고가 났네요. 신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신고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신고가라는 것은 좋은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일까요? 물론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로는 신고가라는 것은 사실은 신고가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신고가라는 것은. 자, 그런데 신고가가 좋기는 좋은데, 근데 이제 이러한 신고가 이 자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런 부분도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카카오는 장중에 아침에 17만 3천 원을 찍음으로 인해 가지고 역사상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밀려서 16만 원대까지 내려오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의 이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카카오 좀 더 갈까요?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카카오가 좀 더 갈 것 같다 1번. 아니야, 이격이 나가지고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면 3번.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1번. 네, 1번에 한 표 나왔고요. 자, 다른 분들은요.
판단하기가 좀 애매합니까? 아니면 지금 바쁘신가요? 네, 신고가 나서 이제 1번 이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좀 볼게요. 지금 오늘 이 카카오라는 것은 오늘 장중에 신고가 나기는 났습니다. 신고가 나기는 났는데 어제까지는 좋았어요. 네, 어서오세요. 어제까지는 좋았습니다. 어제까지는 뭐 신고가 나가지고 상당히 좋았는데 아침에는 좋았는데 오늘의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제 결코 작은 상승이 아니거든요. 결코 작은 상승이 아닌데 벌써 어떻습니까? 어제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요? 다 깎아먹었죠? 다 깎아먹었습니다. 다 깎아먹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바닥에서 카카오가 올라올 때 한번 보도록 하죠. 5월 중순부터 올라왔으니까 올라올 때 이렇게 상승할 때 보면은 나름대로의 이제 크고 작은 그런 캔들들이 있는데 상승분에 대해서 다 깎아먹고 이렇게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음봉이 조금 끼어드는 편인데 전일 양봉을 비교하면 어때요? 다 깎아먹은 거 아니죠. 일부 잠시 가기는 하였지만 다 깎아먹은 거 아니거든요. 또 상승해서 여기 3일 정도 연속으로 조정을 받는 것 같긴 한데 앞에 있던 이란 지금 상승세가 이렇게 나오고 다 깎아먹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상승해 갔고요. 자, 그런데 오늘의 마침내 오늘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다 깎아먹은 거거든요. 이게 카카오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외국인과 기관은 올라오는 동안에 쏟아내기도 하였는데 오늘도 많은 양의 그런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종목 보세요. 지금 이렇게 깎아먹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아침에 신고가가 나서면 우리 신고가가 나면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좋은데 왜 팔지? 네. 좋은데 왜 팔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고가가 나기는 났는데 좋은데 왜 파냐? 그리고 다 깎아먹고 내려오고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카카오. 카카오는 상당히 이제는 좀 여러분이 상승에 마냥 젖어 가지고 막 카카오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조심을 해야 될 때이고요. 이쯤 되면 또 사람들 카카오 또 관심을 많이 가지죠. 왜냐하면 뉴스에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미국에 어때요? 지금 우리는 미국장 좋아하잖아요. 미국장 보고 판단하기를 좋아하죠.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 기술주들이 이제 신고가가 나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있고 카카오가 있지 않느냐. 특히 카카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거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니까 뭐 카카오뱅크 상장한다. 그러한 이야기도 뉴스도 좋고요. 그러니까 카카오 저렇게 오르니까 카카오뱅크도 상장한다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거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냥 여기에 우리가 그 기분에 들떠가지고 카카오 막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오히려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요거 이해 안 되면 우리 저기 한번 그것도 한번 보죠. 농심이 예전에 거기 막 신고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신고가 날 때. 자, 이때 농심 우리 있죠. 2016년도인데 농심이 오랜만에 그 진상 같은 이란 농심이 출발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 상승세가 꽤 크게 나왔거든요. 25만원짜리가 50만원 돌파했으니까 농심이라는 종목이 그때 100% 이상의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농심이 100% 수익 만들어주는 것은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옛날에 있죠. 이런 거 빼고는 근래에 이 농심이 100% 수익 만들어주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심 하면서 이제 가는 거야. 뭐 농심이 드디어 50만원을 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대감이 있었죠. 여러분 농심은 어디 쪽 계열이죠? 농심은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그 지금 액면 분할을 했는데
우리 그 액면 분할하고 했는데 그 그룹주 중에서 제일 비싼 주식이죠. 제일 비싼 주식은 주로 어디 계열입니까? 롯데 계열이죠. 롯데 계열. 네, 롯데 계열이 제일 비싸거든요. 근데 이 농심도 롯데 계열입니다. 농심. 알고 계셨습니까? 농심이 롯데 계열입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농심, 구상호, 롯데공업 돼 있죠. 지분 롯데홀딩스가 가지고 있고, 그죠? 네, 이것도 롯데 계열입니다. 그래서 롯데 계열의 주식은 항상 비싸잖아요. 네, 비싸고 막 100만 원, 기본적으로 100만 원 가고요. 액면 분할을 했지만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는 100만 원 막 이렇게 간 종목이죠. 몇십만 원 가고요. 그래서 농심은 거기에 비해서 막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심이 이제 50만 원 이렇게 가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100만 원, 농심도 100만 원 시대를 여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그때 많이 들려왔었거든요. 기대감도 있고요. 자, 그래서 승승장구 치면서 이렇게 올라가던 농심이 이렇게 쭉 올라가더니 이제 이날입니다. 이날이에요. 이날 54만을 딱 찍고 났는데 쓱 밀려버려요. 그랬는데 이날도 어때요? 전일이 상당한 상승이 나왔죠. 상당한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어때요? 다 깎아 먹었죠. 상승분 반납하면서 그 전일 전전일까지도 이렇게 내려왔어요. 아, 이상하죠. 54만원 찍었던 것이 하루 만에 이제 50만원 밑으로 이렇게 쭉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날 하루 이게 보면 캔들이 마이너스 8%인데 플러스 간 것까지 치면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한 거거든요. 고점 대비. 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매도 사인을 날려버렸죠. 그때는 제가 부자빠님하고 이렇게 같이 방송하면서 이제 아빠님 추천하고 연구하시고 이제 저는 매도 담당 해가지고 매도 사인은 그때 제가 이제 날렸는데 이 농심이 이상한 거예요. 잘 가던 종목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빠지지?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매도 사인을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매도를 딱 날렸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어때요? 최고점이었거든요. 최고점. 그리고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빠지고 해가지고 그 위로 다시는 잘 안 올라와요. 우리가 이제 그때 50만 원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농심을. 어때요? 매도 아주 잘했죠, 그때. 매도를 아주 잘했는데 지금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카카오는 어때요? 좀 뭔가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좀 비슷한 느낌이 드십니까? 주식에서는 절대가 없고 완벽히 똑같은 것은 없다고 하지만 어때요? 좀 비슷한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네. 잘 모르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주식은요, 이상하면은 일단 한번 주의 깊게 보자라는 것이 있거든요. 주식도요, 이상하다,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한다 하면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조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조종 구간 아닙니까? 카카오도 여기 조종 구간이거든요. 조종을 하면서 별로 가지도 못하고 조용하던 종목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힘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힘을 쓰기 시작해요. 조용하던 종목이 힘을 쓰기 시작하니까 평소와는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주식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상승이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잘 가던 종목이 안 하던 짓을 하네요. 맨날 양봉 나오고 쭉쭉 별 걱정 없이 마냥 갈 것 같이 생겼는데 오늘은 조금 이상하다. 얘 왜 이러지? 좀 지쳤나? 잠시 쉬어가려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상당히 여러분 좀 조심해야 할 자리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똑같을 거예요. 뉴스에서 잔뜩 띄워놨습니다. 기술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카카오 신고가 며칠 새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중에 빠지게 되면은 분명히 사람들은 또 이 카카오가 지금 드디어 깎아주는구나, 깎아주고 눌림목을 주는구나 해가지고 이때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야 하면서 또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삼성전자라든지 아까 자동차주 그러한 종목들 이제 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저기 가서 물려고 지금 삼성전자에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카카오가 저렇게 내면 이번에 카카오가 기회인 것 같아서 또 절로 갈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또 고생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원금이 상당히 깎여 내려가고 이제는 그것도 그것이지만은 이제 사람이 지칩니다. 지치면서 아이고 이제 투자 못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때요? 나중에는 이제 재미가 없고 그러다가 떠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아할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조심을 해야 될 거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반도체하고 그때 포스코하고 비교를 하였죠. 반도체하고 포스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 잘 올라가고 있던 이런 카카오가 지금 이상한 모습을 보인다.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바로 어때요? 제2의 포스코가 나오겠죠. 예, 카카오가 예전에 반도체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한다면은 한쪽에서는 어때요? 이전에 포스코와 같은 그런 종목이 지금 어딘가에서 나오고 있겠죠. 예,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꺾일 때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새로운 종목들의 탄생, 그렇죠. 이러한 종목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면요. 이제는 아쉬운 마음을 정리를 하고요. 아, 시장에서 드디어 이제 새로운 기회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러한 종목을 내가 매수를 이제 할 때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좋아요. 기회가. 근데 여러분, 시장이 안 좋을 때 있죠. 지금까지 뭐 시장은 그렇게 썩 좋다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종합지수 보면은 계속 지수 자체는 횡보이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살짝 올라왔을 뿐이고, 물론 3월 달에는 소형주들이 이제 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5월 달. 5월 달에서 지수는 살짝 올라왔는데, 센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저렇게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스코는 한번 올라갔다 꺾였고요. 카카오만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시장에서 카카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어디 갔나? 여러분, 이런 종목은 어때요? 이런 종목. 이 종목은 이제 시장이 저기 분인할 때 이 종목은 4월 달부터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 삼성 엔지니어링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카카오 못지않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5,000원 아래에 있던 종목이 벌써 오늘 28,000원을 찍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직까지 꺾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따라가서도 안 되겠습니다. 따라가면 안 되겠고요.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어때요? 잘 가고 있잖아요. 뽀기님 잘 가지고 있습니까? 네. 잘 가지고 있으면 수익 좀 꽤 나셨겠는데요, 이번에. 그죠? 수익 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종목들이 탄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제2의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제2의 카카오를 지금 매수를 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6월 말이고 7월이 이제 곧 다음 주에 7월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이번에는 여름장, 우리가 알고 있던 여름장은 없을 것 같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름장은 쉬어가는 장, 시장이 이제 별로 갈 것이 없는 그런 장인데, 이번 장이 그러한 쉬어감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제2의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종합지수가 신고가가 나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조정 가운데 살짝 반등할 때도 저러한 종목들이 탄생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지금 신고가가 난 거거든요. 신고가가 난다면은 좋은 종목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미.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오를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요. 더 많고요. 코스닥 종목들도 좋죠. 코스닥은 아직까지 신고가가 나지는 못하였지만은 당분간 반등은 어느 정도는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도 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에서도 보면은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종합지수는 신고가. 근데 코스닥은 아직까지 신고가가 아니죠.
하지만은 저기 정고점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은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 많습니다. 오히려 코스피보다 더 많던데 좋은 종목을 쭉 살펴보면요.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아 그때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종목을 좀 샀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게 되시는데 나중에 또 이제 다 올라가 가지고 다 진행이 되어진 다음에 아 또 그랬어야 되는데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상승이 또 한번 수익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확실한 기회이고 이번 상승이 나오고 나면 또 하반기 때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면은 또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승 나오는 기회보다는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 뒤에 또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 이제 코스피는 3,600에서 3,700포인트까지도 이제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상치고요. 만약에 이제 그러한 예상이 나온다는 것은 상승을 하게 된다면 꽤 큰 상승, 꽤 큰 의미 있는 그러한 강세장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가지고요. 그러한 준비를 단단히 해 나가셔야 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화신도 오늘 잘 갔죠. 화신은 또 오늘 이제 드디어 만원 돌파하였죠. 화신도 우리 산 거 아닙니까? 이거. 자, 화신을 보게 되면은 화신도 보세요. 5월 달에 상승을 했죠. 5월 달에 상승해 가지고 그때가 5,000원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 만원 돌파하였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것도 100% 넘어갔습니다. 수익 100% 넘어갔고요. 왜 큰 상승장이요? 뭐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고요. 우리는 이제 그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단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분석하는 거예요. 아니 그 시장 맞죠? 시장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 시장이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단계 내려와 가지고 그럼 시장이 좋아지는데 이번에는 어떤 섹터들이 이제 수혜를 볼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골라져 나오는 섹터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 섹터에 속해 있는 많은 종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그 종목들은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좋은가라는 것을 이제 종목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게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분석하는 데 있어서 탑다운. 근데 탑다운 방식은 좀 어려워요. 우리가 많은 자료가 있어야 되고 또 다양한 그런 분석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결과를 도출해야 되니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시간이 많이 없죠. 직장인들도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기 전문적으로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제 하루 종일 붙들려 가지고 그런 자료를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만큼의 전문 지식과 그리고 자료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그죠? 각자 생업도 바쁜데. 자, 그러면은 이러한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것은 뭐 가끔 한번 살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쉽지는 않고요. 또 반대 방법이 있죠. 개별 종목들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종목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전망이 좋다,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러한 종목들은 이제 그 오를 만한 종목들을 연구를 하다 보면 공통성으로 묶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가 간다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상승이 좀 크겠죠. 다른 곳에 비해서. 그러한 식으로 공통성이 묶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런 섹터들이 가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특별한 하나의 섹터가 아니라 또 골고루 괜찮아요. 뭐 전부가 다 될 수는 수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수혜가 이런 괜찮은 섹터의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좀 다른 곳보다 많다. 그리고 이런 오를 만한 섹터가 많다고 하면 앞으로 어때요? 시장이 괜찮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바텀업,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 방식인데 개인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방식이 조금 더 쉽습니다. 개별 종목을 연구하면서 올라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로 볼 때 우리는 이제 전 종목을 보면서 그 전 종목을 다 연구하잖아요.
전 종목 차트 다 보거든요. 근데 전 종목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그 상승을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화신도 보면은 5월 달에 보면 상승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았다가 좀 그러한 종목들이 줄었다가, 아무래도 그러한 종목이 줄 때는 시장이 좀 쉬어갑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시장도 신고가가 나는 것이고 앞으로 강한 좋은 장이 오겠다라고 생각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종목으로 볼 때는 그 이상의 종목이 많이 있거든요. 이미 지금 3,300 못 넘어갔죠. 3,300 못 넘어갔는데 지금 아까 보신 화신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어때요? 이미 3,300이 아니라 그 이상도 지금 가고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죠.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자꾸만 올라올수록 의심을 해요. 오히려 올라올수록 의심하고 아이고 가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시장이 올라올 때 여기서 보면 못 간다. 아이고 뭐 얼마나 가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때요? 상당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때도 그렇습니다. 이때도 그때도 제가 이때 상당히 괜찮다. 의미 있다라고 분명히 무방에서 말씀드렸거든요. 큰 상승장이 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그렇게 갈 거냐, 시장이 누워 있는데 못 갈 것 같은데,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쭉 어때요?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은 항상 시장은 어때요? 소수의 낙관론자들에 의해서 시장은 이끌어갑니다. 소수의 낙관론자. 그러면 그것이 그냥 나의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냥 나의 적극적인 사고가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근거가 없이 판단하는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근거가 있거든요. 시장에 이런 근거가 있고 종목을 보면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저렇게 안 좋을 때도 여러분 보시면은 날아가는 종목은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은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번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 특강이 있었는데요. 자, 특강 때 이제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본 틀을 이렇게 이제 좀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방향 없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식의 기본 원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고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종목을 이렇게 발굴하는 것,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들 발굴하는 법이라든지 그러한 시세를 보는 법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매매법까지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어려워요. 우리는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처음 할 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간략하게 볼 수 있는, 압축하고 압축해가지고 정말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매수 매도법까지도 다 알려드렸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종목을 보는 것이라든지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좀 수월하고 조금 선명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종목을 보신다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시장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수익은 만들어야 되겠는데 마음은 급한데 나 아직까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근데 그런 분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종목도 종목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세를 보는 눈입니다. 이번에 오셔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종목이 왜 이렇게 고생을 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고생하고 손실 났던 종목을 분석하고 이제 그렇게 보니까 사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자리에 샀던 것이죠. 그래서 이유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종목 하나, 어디 오늘 소식 나오는 거 하나 없나? 테마트 나오는 거 없나?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수익을 잘 내지는 못해요.
지금 보면요. 저기 뭐 진단키트 같은 종목들이 요즘 또 올라오기는 올라오더라고요. 시젠 같은 거. 오늘 또 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이제 이렇게 올라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된다, 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니까 이제 또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코로나 재확산하니까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올라오니까 납득이 되잖아요. 그죠? 납득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그렇게 예전처럼 또다시 이런 상승은 없습니다. 이제는 앞서서 이제 다 나왔어요. 시세는 다 나왔고 이거 잠시 잠깐 반등이 나올 뿐이지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또 보면은 이 시즌 보니까 막 개인 투자들이 오늘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이러한 종목이 아닙니다. 항상 새로운 곳에서 나와요. 새 종목은 새로운 곳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오던 종목을 잘 보십시오. 반도체 위에 전혀 엉뚱한 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더니 조금 있을까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이 불쑥 튀어나오고 그죠? 자꾸 엉뚱한 곳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뻔히 보이는 거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이 잘 이번에 핵심이 되는 그러한 종목을 보려고 하면은 역시 시장을 보는 눈, 안목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특강 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실 텐데 뭐 특강은 지나갔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여러분이 역시 내가 혼자 하니까 좀 어렵더라, 한계가 있더라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뭐 계속해서 우리는 그러한 VIP 방에서 그러한 교육이 있고 그러한 종목들을 추천을 하니까 오셔서 공부를 하시고요. 먼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종목 받는다고 다가 아니라 그 종목이 왜 상승하는지, 그러한 종목을 왜 매수해야 되는지 그러한 원리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리를 알아야지 어때요? 원리를 알면 다음부터는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종목만 달라지는 것 뿐이지. 그래서 원리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 원리를 대해서 이해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수익 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들여도 수익은 안 날 사람은 안 나요. 예. 맨날 종목 아무리 좋아도 거꾸로 행동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전에 보면은 그랬었어요. 예전에 보면은 예전에 한번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여기일 겁니다. 여기. 네. 이때 빙그레가 상당히 잘 올라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빙그레가 여기서 상당한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추천주로서 이제 회원님들을 가지고 있는데 고민이 있어서 해가지고 꽤 오래 된 거죠. 상담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빙그레래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빙그레는 잘 가고 있는데 왜 이게 빙그레로 손실 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 안 되는데 빙그레 때문에 손실 났대요. 큰 외길 손실에 나셨자니까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추천주라서 사기는 사는데 잘 모르니까 사라고 할 때는 안 사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충분히 올랐다 오르는 거 보이니까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샀어요. 근데 오르고 나면 어때요?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이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어때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매도 손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질을 했는데 또 보니까 빙그레 또 가거든요. 가니까 어때요? 또 가고 있으니까 좋다고 하니까 또 바로 사면 되는데 또 기다려가지고 이격 났을 때 또 사고.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도하고를 몇 번 하고 나니까 손실이 푹 나는 거예요. 남들은 수익 나는데. 물어보니까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는 종목을 들여도 수익이 나지 않는 분들은 안 나요. 오히려 손실 나버리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목이 왜 상승하고 왜 이렇게 보유해야 되는지,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한다면은 그분도 어때요? 충분히 수익 났을 거 아닙니까? 이때 빙그레는 이 당시에 상당히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특히 어떻습니까? 2012년도에는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았죠. 2011 저기 보면은 여기 반등해 가지고요. 2012년도에는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탁 들어 누워 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석같이 이렇게 탁 튀어나가는 빙그레 이런 거는
충분히 먹어줘야죠. 추천했으면 그것을 샀어야 되는 거고, 빙그레에서 수익 안 나면 그 당시에 어디에서 수익 났겠습니까? 근데 그런 종목을 가지고도 손실이 난다니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식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식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어차피 할 거, 어차피 공부해야지 수익 나는 건데 좀 빨리빨리 공부해가지고 단축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할 것 다 해보고 깨질 거 다 깨어져 보고 알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공부를 좀 해가지고 제대로 알겠다, 알고 해야지 하면은 시간 지나갔죠. 또 원금에서 또 깨졌죠. 그러면 이래저래 손실 아닙니까? 어차피 하게 되는 거 빨리 시작해가지고 빨리 배워가지고 먼저 준비가 잘 된 다음에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계속 수익 행진이 만들어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오신 분들도 많이 그러한 부분을 깨달으셨을 텐데, 자, 이번에 보니까요, 새롭게 입문하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막 입문해가지고 아직 1년 안 되고 심지어 몇 개월밖에 안 된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그 몇 개월밖에 안 된 분들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작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백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백지 상태에서 아주 정석대로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놓으면 앞으로 정말 잘하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냥 이것저것 막 해볼 거 다 해보고 시행착오 하면은 그 사이에 또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바꾸려면 또 잘 바뀌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식을 정말로 잘 성공하는 부류는 두 부류거든요. 정말 경험 속에서 깨지고 막 산전수전 다 겪고 하면 안 될 거 다 경험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 먹은 분, 정신 차린 분들, 그런 분들 나중에 잘 되고요. 또 한 부류는 정말로 정석으로 처음부터 깨끗한 백지 상태에서 정석 투자로 잘 이렇게 닦아 나가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고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은 오히려 더 좋아요. 그리고 시장도 좋고요. 시장이 어차피 조정 들어가면은 별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좀 쉬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좋으니까 공부도 하고 여러분 수익도 이제 바로바로 만들고, 그게 참 좋은 거거든요. 처음 할 때요. 처음 할 때 뭐 기준 따로 있겠습니까? 기준이 뭘 간다든지 그런 기준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차트를 읽는 거라든지, 그죠? 왜 사야 되고 왜 팔아야 되고 또 어떻게 이제 이끌고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되겠고, 나중에 이제 종목 그 기업을 이제 분석하는 것들, 뭐 다루기는 다 다루어야 됩니다. 다 다루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처음부터 잘 시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은 차트를 좀 읽을 수 있는 정도에서 기본적인 부분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차트를 안다고 하고 하지만은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의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차트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구석구석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구석구석이 어디가 의미 있고 어떤 것을 잘 포착해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의 포인트를 알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짧고 너무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데 일단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내가 적어도 이 종목을 차트를 봤을 때 오른다, 추세적으로 오른다, 꺾였다, 진행 중이다, 요 정도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뭐 처음 시작할 때 아무리 차트를 봐도 이게 오를 차트인지 빠지는 차트인지 왔다 갔다 막 머리만 복잡하고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차트를 봤을 때 이거는 상승되겠다, 이런 적어도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랬습니까? 저는요 음봉 양봉 모르고 시작했어요. 일단 뭐 차트를 보니까 빨간색 막대, 파란색 막대는 있더라. 이것만 알고, 그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제 시작해 보니까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이렇게 막연한데 이거는 돈이 직접 막 날아가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역시 공부하고 시작해야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먼저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처음 시작하니까요. 처음에 내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잣돈 요 정도가 있는데 나는 요거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했는데 나중에
이 종잣돈에서 3분의 1 이상이 수업비로 들어가더라고요. 아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울 수 있잖아요. 수업비로 3분의 1씩이나 떼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깝다는 생각 없이 과감하게 좀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투자를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위치까지도 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저의 케이스이고,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여러분이 판단해야 하실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죠? 치토스님도 시작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죠? 혼자 하기 시작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공부를 먼저 잘 하셨는데, 그래도 뭐 공부를 먼저 시작하고 하신 만큼 지금은 어때요? 괜찮죠? 네, 후회 없으시고요. 네, 후회 없으면은 잘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면은 지금 그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 많은 종목들이 지금 막 뻥뻥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동일금속도 날아갔어요. 날아갔다가 내려오긴 했는데 이제 이런 종목을 사면 안 되는 거고 이전에 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만개하는 거 보니까 저기 아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2의 이러한 종목들을 사 나가셔야 되겠죠. 포스코? 포스코가 날아갑니까? 별로 날아가는 거 아닌데? 날아가는 건 아닌데요. 이제 하락은 멈춘 것 같은데, 하락은 멈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뭐 그렇다고 지금 포스코를 사라는 거 아닙니다. 포스코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어요. 아유, 카카오는 그냥 계속 깨고 내려오네요. 카카오 조심하세요, 이제.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핵심. 자, 이제 이런 종목을 따라가지 말고, 주도주가 뭔가 이상하다 하면, 아, 시장이 한번 뒤집어지겠구나. 그죠? 물갈이가 한번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물갈이가 된다면 지금 어떤 종목이 나가게 될 것이냐. 이제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어디에서 나갈까? 이제 그거는 어때요? 이제 좀 여러분의 그런 시장을 보는 눈,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이고, 뭐 종목까지 다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니까 뭐 또 보고 다음에 여러분에게 추천할 만한 종목이 보이면 추천을 하는 시간도 가지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일단은 이제 종목이 이제 주도주가 한번 이렇게 바뀌는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종목들을 나 담고 싶다, 그리고 그러한 발굴법을 알고 싶다 하면은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4천까지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몰라요. 저는 몰라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 뭐 목표가가 어떻게 될지 뭐 그렇게 전망은 나오지만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할지만 사실 그것이 맞는 확률이 50%도 안 되는데요. 우리는 추세를 따라가는 거지. 우리는 추세 추종이거든요. 그래서 추세는 그 추세가 꺾일 때까지 계속 따라간다. 예상도 하지 않고 주위에서 어떤 뭐 뉴스가 전망치가 어떻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추세만 따르고 갑니다. 추세만. 저요? 저는 한 30개에서 40개 사이 그 정도 가지고 있죠. 개수는 30개에서 4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하셨습니까, 리처드 님? 그건 이제 또 이제 개수도 개수지만 규모도 있을 테니까. 그죠? 자, 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종목들이 얼마나 이제 좋은 종목을 잘 구성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건데, 뭐 좋은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개수는 상관없습니다. 더 많아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지토스는 50개 가지고 있으시고. 자, 프레드 동님 저기 예상하지 마세요.
저기 가만 보면 프레드 님도 보면은 자꾸 저기 주위에 어떤 이런 그 소식 있죠. 이런 거를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도 충분히 시장은 대응할 수 있고 수익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그런 거 의미 없어요. 뭐 4,000포인트가 간다. 지금 몇 포인트가 저한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냥 그 상승의 이제 방향이 나오면 그 방향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종목도 따라가다가 이제 꺾이면 어때요? 이제는 축소하고 매도하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카카오도 이렇게 상승할 때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일단 상승이 나오는 데까지는 따라가는 거죠. 그게 추세 추종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되었네. 우리 VIP 회원님들 지금 기다리시겠다. 지금 이제 입장하기 가지고 언제 시작하나 이렇게 기다리실 것 같은데 자 뭐 시장은요 상당히 좋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냈고 오를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회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시장이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고요. 준비해야 될 다른 거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볼까 합니다.